책을 읽고 싶은데 무슨 책부터 읽어야 할지 모르겠을 때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기 전에 요즘 내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이나 고민부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시간이 없어. 요즘 마음이 너무 삭막해진 것 같아. 계속 이 일을 해도 될까? 지금 나한테 필요한 책은 유명한 책보다 요즘 날 붙잡고 있는 이 고민을 다르게 바라보게 해줄 책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유난히 내 이야기처럼 들리는 책이 있을 거예요. 그 책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늘 자주 하게 되는 큰 고민들이 몇 가지 있죠. 일이나 돈, 시간, 복잡한 관계나 감정 같은 것들. 제가 이런 부분에서 읽고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 5권을 가져왔습니다. 책과 함께 그 책을 읽고 만들었던 저의 질문들도 같이 공유해 볼게요. 하고 싶은 거, 해야 할 거 늘 많은데 시간이 없어. 이런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은 최유나 변호사님이 쓰신 마일리지 아워입니다. 이 책은 드라마 작가, 또 육아, 그리고 본업인 변호사까지 가장 바쁜 시간을 지나면서 깨닫게 된 그런 시간 관리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적어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내가 계획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시간 관리라고 하면 시간을 더 잘게 쪼개 쓰고 또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고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해내는 방법부터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책 읽으면서 전 시간 관리가 하루를 빈틈없이 채우는 기술이라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걸 오래 해나가기 위해서 내 시간을 지키는 일, 그거에 더 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저절로 남진 않아요. 일과 약속, 또 해야 할 일들 먼저 채우고 남은 시간에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하려면 정작 나를 위한 이 시간은 언제나 가장 마지막으로 밀려납니다. 저도 시간이 없어서 책 읽는 일을 자꾸 미뤄뒀던 때가 있어요. 사실 책 읽는 일은 가장 먼저 밀려나기 딱 좋잖아요. 급한 것도 아니고 당장 뭔가 바뀌는 일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시간을 계획하고 쓰는 일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그래서 한참 회사 일로 바쁘고 그럴 때도 시간이 생기면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책을 읽고 싶어서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는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는데 출근 전에 새벽 시간은 약속이나 야근 같은 변수가 없는 시간이라 고정값이 되더라고요. 누가 절 찾지도 않는 시간. 그렇게 출근 전 새벽 시간은 제가 만들어낸 시간이었습니다. 내 시간을 내가 결정했다는 이 작은 경험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다는 감각이 되니까 자존감도 올려놓고 하루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 내가 유난히 좀 시간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책 읽으면서 나의 우선순위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 읽고 저 스스로에게 했던 질문을 여러분과 나눠볼게요. 시간이 생기면 그때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내가 계속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나만의 답을 생각해 보시면 내 인생의 우선순위도 같이 생각해 보게 되실 거예요. 지금 하는 일 계속 해야 할까? 이 물음은 정말 모든 사람의 숙제 같아요. 넥스트 챕터 프로그램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이 고민을 정말 많이 하세요. 반대로 또 지금 하는 일 더 잘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는 분도 많고요. 이 두 고민은 서로 달라 보입니다. 하나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고 또 다른 하나는 현재의 일을 잘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니까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고민 모두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좀 가벼워지실 거예요. 일의 격. 진로를 고민할 때 우린 주로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또 어느 회사를 가야 할지, 지금의 일을 그만둘지, 그런 거부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 한두 해 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직장을 옮겨도, 직업이 달라져도 일을 대하는 나의 방식은 다음 일에 또 따라옵니다. 그래서 뭘 할 건지 결정하기 전에 내가 어떤 태도로 일을 계속 해나갈 건지, 어떤 기준을 지키면서 일을 하고 싶은지 꼭 한 번쯤은 일을 하는 나의 기준이나 태도, 그런 걸 먼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한번 지나게 하고 나면 우리가 일하면서 자주 흔들리잖아요. 상황 때문에, 또 같이 일하는 사람 때문에, 아쉬운 급여 때문에. 그때마다 심하게 흔들리기보다 제자리로 좀 빨리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안정적으로 다니던 직장 떠날지 고민하면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오래 생각했었는데요. 근데 직업의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삶과 일이 달라지는 건 다른 문제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먼저 정리해야 되는 건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또 일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이런 거더라고요. 이 기준이 한번 생기니까 지금의 일을 계속할지 떠날지보다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해 나가야 하는지가 좀 선명해졌어요. 지금 하는 일이나 직장, 직업 관련해서 판단을 좀 해보고 싶은 시점에 와 계시다면 이 책을 추천할게요. 일의 격 이 책과 함께 전 이 질문을 여러분과 공유해 보고 싶어요. 나는 경험을 잘 쌓아서 어떤 삶을 만들고 싶은가? 이 질문에 답해 보시면 아마 지금의 일을 더 잘하는 데에도 또 다음 일을 선택하는 데에도 좋은 기준이 생기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책을 읽으면 책이 건네인 문장을 통해 지금의 날 한 번 더 보게 되는데요. 이 채널에선 앞으로도 한 권의 책을 내 삶에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해 볼 예정이에요. 이런 독서가 지금 필요하셨다면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요즘 나는 뭘 봐도 크게 감동이 없고 또 감정도 메말라가는 것 같아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지친다. 이런 마음 드는 분들에겐 시와 산책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예전엔 종종 예쁘다고 느꼈던 그런 풍경도 이제는 그냥 지나치게 되고 누군가의 말에 쉽게 좀 날이 서고 하루를 보내고 나서도 딱히 마음에 남는 장면이 거의 없을 때가 있어요. 이 책에는 뭔가를 더 잘해내는 방법이나 삶을 빠르게 바꿀 해답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너무 바쁘게 지나오느라 미처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 그런 걸 다시 천천히 보게 합니다. 이 책 특유의 시선이 참 따뜻해서인데요. 삶이 힘들고 마음의 여유가 사라질수록 우리가 모든 걸 당장의 쓸모와 효율로 바라보기가 쉬워요. 퇴근길에 오늘 노을이 정말 예쁜데 걸음을 멈추기보다 갈 길을 재촉하고 또 누군가 나한테 안부 연락을 전해왔는데 반가움보단 답해야 될 메시지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인지 도움이 되는지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는지부터 판단하다 보면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도 함께 줄어들어요. 이 책에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온 마음을 다해 오느라고 늙었구나. 늙음은 버젓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한 결과일 뿐. 이렇게 타인을 그리고 곳곳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계속 담고 있어서 읽다 보면 내 마음도 좀 차오르고 따뜻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 사소한 부분들을 알아보고 또 그 앞에서 잠시라도 멈출 수 있을 때 우리 마음의 온도가 조금 달라지면 나와 다른 사람을 담을 수 있는 마음에도 여백도 생기고 여유가 생겨요. 지금 어려운 감정, 관계,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풀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 읽으면서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건넸습니다. 최근에 내 마음을 잠시라도 따뜻하게 만들었던 말이나 장면은 어떤 거였지? 최근 마음에 남은 장면이나 말을 골라보고 오늘은 사진 대신 문장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여전히 내 안에 많은 감정이 살아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직장을 믿고 있기보단 나도 언젠간 내 방식으로 돈을 벌어보고 싶다. 그런 고민 정말 많이 하죠. 이런 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부의 추하이 차선입니다. 이 책이 제목만 보면 빠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책은 읽는 내내 뜻밖의 질문을 저에게 참 많이 던졌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어떤 걸 내놓을 수 있을까? 나만의 일로 돈을 번다는 게 단지 회사를 나오거나 사업자 등록증을 만든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가진 경험과 능력, 또 오랫동안 해결해왔던 문제를 회사가 아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형태로 내놓았을 때 그게 내 일이 되고 그 가치가 돈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 책 읽으면서 제 경험과 능력을 세상에 어떻게 좀 연결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는 시작이 되어준 책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을 읽기 전과 후로 나뉘었다는 분들이 많고 인생책으로도 많이 꼽으시더라고요. 제가 책을 읽고 기록해왔던 시간도 그저 제가 좋아해서 계속 해왔던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책을 통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선택의 기준을 세워왔던 방식이 비슷한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의 넥스트 챕터를 이어나가게 만들어줬습니다. 처음부터 대단한 결과를 바라보면서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책과 기록으로 많은 분들에게 삶의 기준과 방향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계속해서 쌓아나가고 있어요. 이 책에는 행운을 원한다면 과정에 뛰어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쉽게 상상을 하지만 또 그 결과가 생길 과정은 원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과정은 항상 어렵고 또 불확실하고 기대보다는 오래 걸리니까요.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그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 과정 안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부터가 시작돼야 된다는 심플한 결론에 이르게 해준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 했던 두 가지 질문을 공유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까지 해결해온 나의 문제 중에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뭘까?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건 무엇일까? 이 질문을 생각해 보시고 그걸 빠르게 시작하신다면 이미 그 결과는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만의 일이 이 책과 또 나 스스로에게 해보는 이런 질문들과 함께 막연한 바람에서 실제 가능성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인공지능이 일하는 방식을 다 바꾸고 또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직업과 조직의 모습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시대를 이야기하는 콘텐츠들 보면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더 빠르게 준비해야 하고 뒤처지지 않으려면 더 치열해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럴수록 내 마음은 더 무겁고 불안해져요. 이런 마음 때문에 많이 힘든 분들에게는 이 책을 추천하고 싶어요. 시대의 보, 경량문명의 탄생. 이 책은 변화하는 시대를 가볍게 보라고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무겁고 마음 단단히 먹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송기동 작가님은 앞으로 시작될 비행이 길 거고 또 멀리 가게 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불필요한 짐을 덜어내고 가볍게 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복잡하고 무거운 변화를 다뤘는데 불안을 더 얹기보다 사람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책으로 읽었어요. 변화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린 뭘 더 준비해야 할지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앞으로 오래 움직이기 위해선 더하는 준비만큼 덜어내는 그런 준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미 지금과는 잘 맞지 않는 성공의 기준, 모든 걸 완벽히 준비하고 움직이려는 마음, 또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런 노력들, 굳이 감당하지 않아도 될 것들까지 내가 다 붙들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그런 시점이란 생각이 이 책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요. 앞으로 더 준비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벼워지기 위해서 내려놔야 할 건 무엇일까? 불안해서 그냥 다른 사람들 하니까 하는 그런 것들 말고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곳에 에너지와 시간을 쓰기 위한 그런 질문이에요. 긴 비행에 앞서 지금 챙겨야 할 짐 중에 굳이 꼬리지 않아도 될 것들을 구분해보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5권의 책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하지만 함께 놓고 보면 막막했던 요즘의 고민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질문을 나에게 건넬 거예요. 이 중에 지금의 내 고민과 가장 가까운 책 한 권을 고르고 그 책과 함께 드린 질문에 직접 답해보세요. 그리고 댓글로도 들려주세요. 저와 함께 책을 읽는 방식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